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할부 상환유예가 이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가 상승이 반영이 된 적정금리 지급이 되도록 파주와 운송사에 공고를 하고 있으며 유가가 정부에서 발빠르게 유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그것 때문에 특히 수송업계, 화물 수송업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뭐 업체도 그러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 차주들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 가격제 고시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 석유화단지에서 화물 차주로 일하고 있는 송남석입니다. 그래도 유가 관련 말씀하셔서 방금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유가가 정부에서 발빠르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수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업들은 합병이나 기업 개선 재편을 논의하면 지원금은 어느 정도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화물차주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서 저희는 특권 노동자로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차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차주들이 대부분 차량 가액이 3억이 넘는 거여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운임제 대상은 실제 사용되는 유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예, 유가 변동에 따라서 지금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입? 집, 예, 집 그냥 차주 옛날 사업자를 말하면 그냥 지입차주라고. 예,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분들하고는 특별히 조금 제 생각에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유류비에 대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배송점을 가는 물류 창고에서 배송점의 거리가 먼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서초동을 배달 물건 내려오는 곳이 경기도 군포 대함리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 쪽을 배송하는 물건들이 경기도 광주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멀리서 싣고 온다고 말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터미널에서 물건을 적재를 하고 배송지에 가서 배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거리가 먼 곳들은 아마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그 부담이 많이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앞에서 어떤 뭐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기름값은 큰 부담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군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군포 복합물류에 저희 물류창고에 있다 보니까 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수도권에 있는 터미널들이 점점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잡아주신다면 택배 서비스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 택배 기사들이 확 화낼 것 같은데. 왜 그래? 너무 귀엽다고. 제 의견이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항상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물류 창고에서 배달하는 지역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항상 1순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그 물류창고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2배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수도권에서 경기도 외곽을 좀 이렇게 말아주시고 수도권에 좀 있을 수 있게끔만. 아, 물류창고들이 수도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야 돼. 예, 왜냐면 제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3년 전에도 안전운임제를 겪어보았고 이번에 새로 안전운임제를 겪었지만 안전운임제도라는 게 진짜 저희같이 하루를 벗고 일을 하는 화물 차주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대통령과 정부가 좀 논의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쟁이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좀 빨리 이 상황 극복하고 전 국민들이 좀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시멘트 컨테이너 이것도 뭐 주고도 안 된다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고 난리였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폐기도 잠깐 됐다가 다시 내가 이거 먹고 하려고 당대표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전운임제를 하고 등록제를 하는데 자유롭게 등록 못하고 등록을 제한을 한다면서요. 제한을 하니까 권리금이 생겼다. 권리금이 수천만 원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인 사업이 되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보겠다. 오늘 세상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장벽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자의 문제는 좀 다른 나라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하는 나라도 꽤 있대요. 1톤 차량을 불렀다. 1톤에 해당되는 운임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쪽이 또 설득이 되네. 이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국내 경쟁이잖아 사실은. 화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참 먹고 살 커져갈 정도로 적게 주면 그만큼 이익은 나는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으로 나도 톤당 얼마를 주고 다른 사람도 경쟁 업체도 똑같이 주고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그건 이제 비용의 가격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그죠 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따라가면 되겠네. 2014년에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고 처음 5년은 운송사에서 배차를 받았고 지금은 어플을 통해서 콜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대비 오른 유가로 인해서 한 달 기름값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량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하루 15시간 내외로 일해서 3,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큰 금액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유가연금 보조금을 확대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상환이 묶여 있어서 유가가 2,000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르는 비용만큼을 모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구조라서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요소수처럼 유송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오를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벌써 일부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아서 물량도 줄어들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할부금 유예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요거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을 오롯이 화물 노동자만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꼭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그리고 저하고 또 고향도 같으시고 지역도 같으신 우리 국토부 장관님 자리 안 하셨지만 장관님하고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쏘은 얘기는 아닌데요. 그 대통령님 그 후보 시절에 그 선거 유세 다니실 때 그때 가까이서 많이 뵀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표정이 아니 얼굴 안색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쉬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균 한 1,200만 원 정도 매출은 올리는데요. 그래서 뭐 유류대 비용, 기름값 빼고 톨비 빼고 정비비 빼고 다 하면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차의 감가상각비는 안 빼요. 안뺀 거. 그럼 이게 3,400만 원의 수입이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연동 보조를 하는데 유류세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주는 상황이 났어요. 그 1961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유류세는 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중동 사태가 발발이 되고 나서 지금 차관님이 계시는 지금 차관님하고 지금 오늘 네 번째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오늘 발표하신 어떤 내용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대표로서 간담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 왔습니다. 예.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우리 개인 차주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차주들이 어떤 세금이 유예 부분, 세금 납부하는 부분 유예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납부 유예 부분 자체를 지금 이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공익법인인 화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바우처 그 사업을 작년에 요구점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액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무사하고 운전자 분담금 무리가 지금 공개해서 했는데 이것도 조금 금액을 높여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금 확정을 해서 차주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저희들이 저거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소에 뭐 얘기를 우리 홍차가 계속 워낙 열심히 잘해나가지고 단기적으로 고유가와 관련된 그 국방을 국토부에서 많은 의견 내시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경유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거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됐든 LPG차가 됐든 이쪽으로 전환을 급속하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현재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분들이 그 정도의 고가의 차량을 쉽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할 거거든요. 전기 화물차. 예, 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일통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보조금이 됐든 또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때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또 자동차 회사들도 그 부분의 개발이 좀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몇 년 정도 뒤를 좀 보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지원금 또는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결국은 현재 유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화물차 쪽에서 전기차도 1톤 포 물류 터미널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고출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들은 일반 휴게소에는 안 쓰고 화물차 섞는 데만 주로 쓰거든요. 예, 주로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900km를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차 휴게시설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 준비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중에 54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대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대리점들이 현재 평당 가격이 5천에 8천 정도 영업소 대리점입니다. 영업소 택배 대리점. 택배 대리점. 예, 저희는 이제 정기화물이지만 노선차가 한 500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택배도 같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서울 시중에 그 임대료가 기본 5천에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쫓겨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대규 씨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람도 쫓겨날 뿐이에요. 네, 저희는 하나음으로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계도 하남에가 있고 수원에가 있고 배달을 뭐 터미널에서 배달하는 그런 경우,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점이 사라져가지고 과천은 지금 다 아파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때 비용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제 고유가에다가 뭐 인건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저번에 또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고가 하부나 고가도로 하부나 그다음에 지하철, 철도 부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땅 좀 달라 했는데 물론 이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일원에 지금 그 매송이라든가 비봉이라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걸 좀 한시적으로 좀 풀어서 물류단지를 좀 조성해주고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면 물류단지는 내가 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시장 할 때도 그거 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어제 뭐 뇌물을 보겠니 그러고 맨날 싸우고 그러던데. 저희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구리하고요. 구리하고 그다음에 그 의정부 지역에 스탠드 공공기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매송 지역에 세 군데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20만 평씩.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백지화돼서 주민들 반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특히 매송 지역 같은 경우 산 속에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평 정도 개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시적으로 내가 그래도 자꾸 이 중간에서 끌어서 미안한데 이게 경기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의 수요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북부로 좀 가라 조금 멀더라도. 근데 의정부 지역을 줘도 저는 갑니다. 근데 의정부 지역이 또 이제 대물을 많이 합니다. 거기 이제 그게 들어오면 진짜 그 공군기지, 미군기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전주에서랑 정읍에서랑 많이 뵀습니다. 성공입니다. 만나뵙게 저희가 감사합니다. 택배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자리만 조금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반갑습니다. 일하시나요? 네 일하시는 게 나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 있어요. 수고 많으세요. 내가 오늘 사장님 방에 잠깐 앉았다. 일광화시티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기 전에 일광화시티 인근의 산업단지 및 연계교통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화시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의 남동공단, 시와 공단 등 수도권 4대 거점 산단 2만 개 입주기업과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 등과 즉시 연결되어 수도권의 화물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광화시티는 97년 1월 전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75만 제곱미터로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2개의 공공기관과 50개의 운송사가 입주하여 상시 근무인은 1,3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광화시티 주요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 등을 이용하여 수출 컨테이너를 대량 수송함으로써 내륙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집중 보관 배송과 수출입 통관 업무를 일관 지원하는 역할을 의왕ICD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왕ICD 물동량 처리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의왕ICD 컨테이너 재고량은 24,400TU입니다. 특히 공컨테이너의 비율이 69.2%로 수도권 지역 공컨테이너의 보관 및 수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63만 4천 TU입니다. 수입이 19.4%, 수출은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송이 53.2%, 철도 운송이 46.8%입니다. 수입 통관 물품 중에 기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 효소와 종이류가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유가 상승 전의 물량 변화와 대응입니다. 지난 3월 일평균 처리 물량은 2월에 비해 4.9%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발표 이전부터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 유류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운송사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왼쪽 뒤편에 보시는 장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내 통계 중에서 왜 1위라고 10위까지만 있어요? 요때가 이제 정부에서 유가 안정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일반 그때 비교로. 예, 그때 비교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직영 주유소보다는 조금 높고요. 다른 주유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 예, 그전에는 지원이 좀 됐는데. 예, 요때는 저희가 이제 민간 주유소가 처음에 많이 올릴 때 저희하고 차이가 좀 10원 차이 났는데. 이때는 190원치입니다. 초기 올랐을 때. 예. 잠깐. 지금은 통제돼서. 예, 지금은 비슷하죠. 여기는 전에 내가 철도 가사 보시는 사고는 이제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쌌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바다에서는 파도가 쳤을 때 이게 이제 스프링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굴곡을 준 것도 있고 일반 이동식 컨테이너에 비해서 두께가 배 정도. 이 장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열차에서 화물 트럭으로 또 화물 트럭에서 열차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상하차를 장비입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싣고 오거나 자리가거나. 예. 이 장비가 한 150톤 정도. 이 철도는 경부선에 연결돼 있어요. 경부선에서 나온 지선으로 어디서 가려고요? 오봉역, 의왕역에서 갈라져서 오봉역으로 들어와서 연결됐습니다. 원래 철도가 있는지. 예, 의왕역이 전철도. 의왕역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성대. 수원에서 발전하는 지선이. 아닙니다. 수원에서 의왕으로 올라와서 이제 오봉역으로 대통령이 오봉역은 사람이 정차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화물만 싣고 있는 여기를 오봉역이라고 하고요. 수원에서 의왕을 쳐서 의왕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군포 쪽으로 올라가는 경부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여기 사고 왔나요? 예, 여기서는 최근 5년 동안 사고를 한 거거든요. 나 여기서 열차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서 직원들이 그거는 이제 아마 오봉역. 안전관리 잘하셨죠? 수고하셨어요.